안녕하세요. 요원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한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드디어 조금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이번에는 좀 비 와가지고 더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름이 지나고 이제 서서히 가을의 문턱에 다가서는 것 같은데요. 네, 8월의 미션 잘 끝내셨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9월의 미션 오밀조밀 수성펜 수채화 작가님, 오유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밴드 회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오유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유영 작가님께서는 저희와 이번에 신간 오밀조밀 수성펜 수채화를 함께 출간하게 되었고, 네, 오유영 작가님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폭넓은 작품 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려 이번 책까지 총 5권 집필을 하셨죠. 네, 5권의 책을 집필하신 그 작가로도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오늘 작가님하고 수성펜 수채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여러 가지 그 수성펜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그림을 재밌게 즐겁게 그리는지에 대한 이야기하고 수성펜 수채화 드로잉 시연이 있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렸습니다. 네. 이제 작가님하고 인터뷰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작가님 작품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여러 가지 작품 진짜 다양하게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첫 번째 작품부터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이거는 수성펜 수채화로 그리신 작품인데요. 카페에서 그리셨나요? 네, 저는 카페에서 이제 그림을 자주 그리는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 해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긴 하지만 수성펜을 가지고 이게 갖고 나가기도 되게 간편하고 좋기 때문에 카페에 자주 가지고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편입니다. 네. 이거 첫 번째 거는 이제 이 카페라떼일까요? 네, 맞아요. 네, 카페라떼를 그려주셨는데 아이스 카페라떼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카페라떼 그려주신 거 하고, 사실 작품만 봤을 때는 이게 수성펜으로 그렸는지 잘 모를 정도로 수성펜 수채화의 또 그게 매력이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데요. 네. 두 번째 작품은 나뭇잎을 그리신 건데, 잎사귀들을 그렸는데 옆에 면에 보시면은 약간 비춰지는 트레이싱지에다 그리신 것 같아요. 맞아요. 트레이싱지에 물을 올릴 수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펜으로만 바로 끝낸 바로 그냥 작품이고. 펜으로 채색으로만 끝낸. 네네. 네. 트레이싱지다 보니까 이게 여러 장에 걸쳐서 그림을 그려서 이거 딱 덮었을 때 이제 깊이감이 좀 나는 겹쳐진 그림들이 네. 자연스럽게 그 다양한 재료 써봤는데 원경 중경이 막 네, 자연스럽게 맞아요, 나타나는. 맞아요. 네. 한국화 같은 그런 네. 느낌으로 수성펜 드로잉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작품은 이건 영화 포스터죠. 그 토토로 포스터를 수성펜으로 그려주셨는데, 네, 맞아요. 저희 이제 책에 원래 원래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너무 그쵸. 네. 예상보다 딥하게 작품이 너무 밀도가 높아가지고 난이도가 너무 네, 올라가면서 가볍게 좀 채색을 해보기엔 좀 어려움이 네, 있지 않을까 맞아요. 해서 좀 아쉽게 난이도가 사용하지 거의 못한 상급의 그쵸. 그런 작품. 음영이 엄청 들어갔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이티 작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배경이랑 음영이 너무 맞아요. 네. 많이 표현돼가지고 아쉽게도 빠졌던 네. 작품. 수성펜으로 이렇게까지 밀도 높게 작품 할 수 있다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네. 약간 그림이 가득 차다 보니까 네, 네. 보기에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작품은 이거는 뭐 만년필로 네. 펜 드로잉을 펜 드로잉으로 네. 작품 해주셨고, 그 다음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저희가 어반 스케치 미션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카콜 작가님과 함께 그림을 어반 스케치 그렸었는데, 작가님도 이거는 여행 가서 네, 하신 맞아요. 뉴욕에 갔을 때 네네. 제가 틈틈이 그림 그렸던 이건 수채화로 그린 작품입니다. 네, 수채화로 그린 이렇게 어반 스케치 작품도 네. 하고 계시고, 그 다음 작품은 요새 아주 아크릴로 네. 고래가 네, 엄청난 대세죠. 인기를 네, 끌고 맞아요. 있죠. 맞아요. 이거는 아크릴로 그리신 작품. 네,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건 또 진짜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작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상상 속 네, 상상해서 상상해서 그리시는? 많이 고래를 그릴 때는 좀 상상을 많이 해서 아무래도, 그리는 편인데 좀
신비한 느낌이 네, 있다 직접적으로 보니까. 본 건 네. 한정된 맞아요. 장소에서 네, 맞아요. 모양도 그러니까 고래의 모습도 좀 겹치는 것들이 좀 많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좀 유영하듯이. 네, 네, 맞습니다. 근데 풀숲에서 유영하는 모습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크릴 작품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작품은 사진 같은 이 작품은 아크릴이 아니고 저기 아이패드로 네, 맞아요. 아이패드 드로잉으로 아. 그린 작품입니다. 프로크리에이터로 그리신 건가요? 네, 네, 네. 엄청 약간 네. 이건 디지털 드로잉이다 보니까 네. 좀 사실적인 거를 표현할 때 굉장히 편리한 감이 있어서 좀 아무래도 사실적인 그림을 툴 많이 사용에 네, 네. 있어서 효과적으로 좀 표현할 수 네, 있는 그렇죠. 그런 네. 것들 있죠. 네,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활용하고 그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5번째 책이시지만 그 전에 네, 그렇죠. 진짜 뭐 다양하게 책을 내셨잖아요. 아크릴 패드 네, 드로잉 네. 그리고 뭐 다른 재료로도 맞아요. 채색하신 네, 네. 그 작품들도 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 권을 또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책을 계약을 하고 나서 또 역시 시간이 좀 네, 엄청 오래 걸렸죠. 네. 좀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네, 맞아요. 좀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이번에 마지막은 아니죠. 5번째 아직 그만 아니죠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네. 5번째 책을 출간하셨는데 이렇게 책 출간하게 된 소감 어떠세요? 뭐 다른 분들보다도 여러 번 내셨으니까. 책을 매번 낼 때마다 느끼지만 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네. 했고 또 많은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 더 그렇죠. 정보를 담지 못했나 네네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래도 이게 또 하루아침에 나오는 책이 아닌 만큼 네네. 또 많은 분들이 되게 도움을 많이 주시면서 하시기 네. 때문에 나올 때마다 항상 늘 스스로 좀 대견하고 뿌듯한 그런 그쵸. 느낌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내 그림을 그냥 종이 한 장으로 보는 것과 네, 이렇게 네. 책의 형태로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묶여서 보는 게 굉장히 좀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작가님들 네, 다 이제 이야기해 보시면. 근데 이렇게 꾸준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 또 출간 준비도 굉장히 힘든 네, 일인데 네. 꾸준하게 책을 또 집필할 수 있는 비결이 있으실까요? 비결. 제가 좀 다양한 소재를 그리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출간 제의를 자주 좀 네, 네,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좋아하다 보니까 좀 계속 그리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쵸.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걸 하는 게 꾸준함의 좀 비결이 아닌가 좋아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계속 저희 밴드나 뭐 제가 만나는 그림 그리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좋아하고 즐겁게 그리는 그게 가장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 맞아요. 오래도록 그릴 수 네, 있고 남과 비교하거나 이러면은 그럼요. 상처가 되면은 맞아요, 일단 맞아요. 내가 제일 무슨 좋게 잘한다는 되니까. 자신감이 좀 네, 있으면 그 자신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작가님은 다양하게 소재나 뭐 매체를 이용하시다 보니까 여러 권의 책을 또 집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도 네, 맞아요. 많이 잡으실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알아봐 기회가 주시고. 왔을 때 네, 맞아요. 또 잡을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장점이 있겠죠. 이번에 책을 한 수성펜 수채화 이 수성펜이라는 거를 수채화까지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수성펜의 매력은 뭘까요? 수성펜 수채화의 특별한 그런 매력은 일단 이게 펜으로만 사용을 네. 글씨를 쓰는 걸로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게 정말 그 펜으로 그림을 그린 게 그쵸, 맞냐 그쵸. 이게 되게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채화 같은 네, 맞아요. 그냥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냥 수채화인 걸로만 인식할 수 있죠. 펜선이 잘 보이지 않고 좀 그냥 일반 수채화처럼 보여서 네. 사람들이 되게 놀라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 네. 약간 진입장벽이 낮아 보이는 아무래도 재료가 또 준비하려면은 뭐 수채화를 한다 그러면 물감이랑 뭐 팔레트랑 뭐 이거저거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네네네. 이거는 되게 펜과 간단한 뭐 붓 아니면은 정도. 뭐 물붓 뭐 이렇게만 있으면 되니까 네네네. 그런 게
좀 매력적. 매력적이죠. 네. 재료가 좀 네, 접근하기 맞아요, 쉽다라는 맞아요. 거. 그리고 그리고 문방구에도 가면 네,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 구하기가 좀 부담이 덜하고 네. 그리고 발색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네, 다양하죠. 네, 네. 요즘에는 이번에 한 120색까지 있었나요? 네. 그래서 엄청 이제 발색도 또 되게 좋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기에 좀 편하고 그리고 또 연하게 사용을 하고 싶으면 또 일반 수채화처럼 네. 조금만 사용해서 물을 풀어주시면 또 아, 연하게도 네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료적인 특성이 네, 아주 네. 강한 좀 다양한 다양한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저희 책에서는 일단 60색으로 좀 한정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 60색 세트 안에서 좀 채색을 좀 진행해 주셨는데 뭐 다양하게 나는 채색을 해보겠다 그런 욕심이 있으시다면 120색으로 네. 정말 색깔이 예쁜 게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폭넓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책 집필하실 때 좀 중점을 둔 부분이라던가 뭐 난이도 조절이라던가 뭐 특별히 염두에 네, 두신 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성펜 수채화가 쉬워 보인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기 네, 네. 때문에 좀 난이도를 그 기대에 걸맞게 조금 낮춰서 네. 아기자기하게 그림을 그려보려고 진짜. 좀 노력을 했고요. 저희가 제목에 오밀조밀 네, 네. 제목이 너무 되게 굉장히 귀여운 제목이 나왔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제목에. 근데 여러 가지 제목들 왜냐면 저희가 카테고리상 수채화 책이 굉장히 그쵸? 많기 엄청 때문에 많으니까. 뭐 제목이 또 다 겹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편집해 주신 편집자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작은 귀여운 그런 네. 일러스트들이 많다 보니까 오밀조밀이라는 유일한 것 제목, 같아요. 네, 그쵸?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작가님 그 이름하고도 겹치는 부분도 있고 깨알같이 네. 네. 이렇게 해서 예쁜 귀여운 이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수채화 할 때는 매번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 그 밴드 그린님들이 항상 수채화 굉장히 미션 좋아하시거든요. 네. 근데 항상 할 때마다 질문이 나오는 거. 수채화와 네. 물은 뗄 수가 없죠. 물 조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렇죠. 작가님이 생각하는 물 조절 비법 그리고 수성펜 수채화 할 때 물 조절은 어떤 게 포인트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물 조절 정말 수채화와 뗄 수 없는 네네. 굉장히 좀 그냥 기본적인 스킬인데 네. 저는 붓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보면서 저한테 맞는 붓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붓? 했고요. 네네. 네네. 붓이 물 머금이 붓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붓을 사용할지 이제 내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정말 제일 많이 그려보는 게 너무 교과서적인 아니에요. 베이직한 네, 답이 네. 정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연습으로 해서 왜냐면 물은 사람의 습관도 네, 붓에 그쵸, 잡는 그쵸, 거 그쵸. 아니면 물에 담그는 맞아요. 그 얼만큼 느낌 담그느냐. 그리고 아니면 그 물을 담갔다가 뺐을 때 휴지에 얼만큼 내가 빼내느냐 네, 이거 맞아요, 다 맞아요. 개인마다 차이가 너무 다 틀려가지고 내가 연습해가지고 나에게 맞는 네, 그리고 맞는. 또 묽은 게 좋으신 분이 있고 맞아요. 색을 되게 스타일이. 좀 진하게 쓰시고 맞아요. 싶어서 물을 좀 너무 작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개개인마다의 네, 맞아요. 그 성향 차이가 또 있고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작품의 특징 아니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네. 그림의 스타일에 따라서 물량도 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이에 따라서도 다 굉장히 맞아요.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내가 사용하는 종이와 붓,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종이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붓을 계속 매칭해 보시면서 네. 좀 사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좀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종이가 드드드 긁히는 느낌이 날 때 물이 없는 거니까 아, 그렇죠, 그때마다 그렇죠. 찍어서 계속 약간 확인을. 건조하구나를 네, 네. 느껴 내가 더 느낄 이상 때 안 네. 칠해질 때 그때 네, 네. 물을 좀 찍어서 네, 다시 네. 계속 계속 칠해보는 그 연습을 네. 많이 하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잠깐 종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 종이 혹시 추천해 주시는 만한 게 종이 있을까요? 저희 이번 책에도 사용을 제가 책을 집필할 때도 사용한 종이인데 캔손 몽바를 사용했거든요. 네네. 이 종이가 좀 초보자분들이 쓰기에 되게 무난한 무난한 종이. 네, 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네. 또 잉크가 이렇게 칠하고 물로 풀 때 굉장히 잘 풀어져요, 이 종이가. 네네. 네네네. 다른 제가 많은 종이들을 좀 실험을 해봤는데 이 종이가 가장 적합했습니다. 네. 그렇게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이제 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책 이렇게 예쁜 책이 너무 귀여워. 표지부터 좀 오밀조밀하게 귀엽게 되었죠. 네.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책을 보시면 저는 편집팀에서는 저희 책의 특징이라고 그리고 처음에 생각하고 염두했던 것이 너무 설명이 많다고 해서 또 그 설명을 네, 모두 맞아요. 다 보시면서 네. 하시기가 오히려 번거롭다 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기초 파트도 간단하게 그 내용을 넣었고 선긋기라던가 물 푸는 방법 그리고 채색의 순서들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그림을 따라 그릴 때는 거의 뭐 사실 이게 순서가 그렇게 복잡한 네, 게 아니잖아요. 그쵸.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하고 싶은 부분에 채색의 선을 좀 긋고 글로 물로 풀고 만약에 그 위에 다시 묘사가 들어간다 싶으면 물을 잘 바짝 말려서 네. 다시 또 그리고 이런 순서이기 때문에 몇 번의 순서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림을 좀 다양하게 많이 넣는 소재를 좀 다양하게 넣는 그런 방식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직관적으로 이 그림을 그리구나 그리고 이 그림을 바로 채색을 어떤 색으로 했구나 네. 이것만 확인해가지고 그리고 그림 그릴 때 내가 어떻게 순서를 채색을 하고 말려서 한 번 더 칠할지 아니면 마무리를 그냥 할지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 컬러 차트가 각각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 색을 참고하셔가지고 채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색깔 골라서 하셔도 네, 맞아요. 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책에 가장 좀 신경 썼던 거는 뒷부분에 이만큼이나 컬러링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180g 드로잉 전용지로 사용했고 이게 180g이고 이 사실 수성펜 수채화는 물이 그렇게 많이 네.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180 정도의 그람 수를 가지고도 장력이 좋게 잘 버티는 네, 맞아요. 이 종이도 한번 써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펜손 몽발 종이랑 좀 비슷해서 되게 네, 마음에 네. 들었어요. 네, 이 종이가 되게 좋아서 여기에다 바로 채색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간편하게 뜯어서 그림 여기 책 나와 있는 원화 보시면서 바로 채색을 해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컬러링 시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스케치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바로 채색을 해보실 수 있고 그 컬러링 시트에 라인이 다 따져 있으니까 네. 그림 스케치 연습도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라인부터 따로 따로 똑같이 따라서 그리시고 네, 피그먼트 이제 물에 녹지 않는 피그먼트 색상으로 된 플러스펜을 사용하셔서 라인 그리시고 채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 그 그림들 대부분이 수성펜 수채화는 처음 접해보시는 네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가볍게 시작할 때 좋은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종이를 버리는 것에 좀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네네. 망쳐도 되니까 우리 책에 있는 기초 파트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네. 금방 습득을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원데이 클래스도 많이 진행을 네. 해봤는데 거기 굉장히 그림 자체가 아예 처음이신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되게 만족하면서 완성을 해서 가져가시는 거 보면은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수성펜이라는 게 저희가 진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료의 친숙함이 네, 확실히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붓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쵸. 붓의 컨트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밑색을 바로 다 칠해놓고 물칠만 좀 네, 그리고 물칠이라는 거는 색이 없잖아요. 물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네, 네. 색을 풀어가면서 수채화를 진행해 보실 수 있으니까 재미있게 가볍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녀노소 정말 네.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네, 만한 초등학생, 수학생도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되게 쉽게 잘 해서 완성해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작가님께 기본 선연습이나 아니면 드로잉 시연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작품 활동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책에 있는 그림들 그려볼지 한번 시연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러스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몸통에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물붓을 이번에 준비했고, 그리고 화이트 잉크, 그리고 종이, 그리고 물을 닦아낸 휴지 이렇게
재료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선 연습부터 한번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직선을 그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선은 이렇게 똑바로 그어주시는데 약간 선을 많이 그어서 면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균일하게 예쁘게 선을 그어주신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성펜을 물로 풀다 보니까 선이 밑에 조금 남을 수 있으니까 면으로 보일 수 있도록 조금 촘촘하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선을 그리는 연습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쓰는 선이 이제 직선도 있고 사선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더 촘촘하게 사용을 해서 면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균일하게 퍼져서 그리지 않고 한 곳에 좀 너무 뭉치면 색깔이 좀 뭉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좀 물로 풀었을 때 균일하게 잘 풀어지는 아, 편이라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에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곡선 연습. 네. 곡선도 마찬가지로 촘촘하게 그려주시면 좋고, 근데 우리가 그리면서 채색할 때는 크게 많이 쓰지 않지만 밑그림을 그린다거나 할 때 네. 곡선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선 연습, 선 연습은 좀 많이 하면 할수록 가장 맞아요. 좋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물 조절 연습을 하는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나뭇잎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채색을 하실 때는 피그먼트 펜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 스케치선 그리실 때. 네. 이거는 물에 번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채색을 해서 물로 풀 때 스케치선은 같이 풀어지지 않고 네. 색을 탁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 색깔을 사용합니다. 네. 지금 나뭇잎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채색은 올리브 색상으로 한번 해볼 건데 아까 네. 우리가 했던 직선을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가운데를 채색하는 게 아니고 그 기본 스케치선의 외곽선을 좀 감싸듯이 채색을 먼저 올려주시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케치선이 너무 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도 좀 있거든요. 스케치선이 너무 도드라지지 않도록 그 주변으로 채색을 올려서 네, 맞아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가운데를 남겨주는 이유는 이제 이 펜을 물로 풀었을 때 수채화처럼 번지는 그런 효과가 눈에 좀 보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물칠되어지도록 보이게. 그래서 여러분도 색칠을 하실 때 너무 꽉 차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여유를 둬서 물이 번지는 효과를. 공간 여유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붓을 사용해서 풀어줄 건데 몸통을 누르면 물이 나오니까 먼저 몸통을 눌러서 휴지에 이렇게 조금 대주고 분모도 촉촉하게 적셔준 다음에 네. 이 순서는 펜을 칠한 것과 같아요. 펜을 칠한 부분 먼저 물칠을 해서 일반 수채화붓을 사용해도 괜찮죠? 네, 물 찍어서 쓰실 때 쓰시면 상관없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물붓은 좀 더 재료가 간편하기 때문에 네, 물을 맞아요. 따로 찍어서 물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네. 그리고 너무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이 정도 하고 또 바로 옆에 부분을 이어서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물을 자연스럽게 풀어서 물이 좀 모자르면 다시 또 조금 펌핑 눌러서 네. 그리고 물이 너무 많으면 휴지에 찍어서 네. 톡톡 찍어서 물기를 조금 빼주고요. 아무래도 물이 일반 수채화도 마찬가지지만 또 물이 너무 많아도 우리가 의도한 대로 맞아요. 색이 표현이 안 되고 없어도 너무 네, 까칠하게 표현되기 맞아요. 때문에 또 물이 너무 많으면 색이 닦여 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색이 의도치 않게 연하게 칠해지는 거죠. 이렇게 네. 1차적으로 채색을 한 다음에 이 세부 묘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바짝 말리는 거. 네, 맞아요. 네. 꼭 바싹 말려주신 다음에 위에다가 펜을 올려야 이 펜이 이제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올렸을 때 그 펜이 바로 여기서 번져버리거든요. 네네. 그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꼭 네. 잘 말린 다음에 묘사를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는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말려주셔도 됩니다. 드라이기로 바싹 말린 그 밑그림, 채색된 그림의 묘사를 한번 해볼게요. 초콜릿색으로 인맥을 그려볼게요. 일단 가운데다가 크게 인맥을 그려주고, 인맥이 시작되는 부분이 조금 두꺼워도 되거든요. 네. 식물은 인맥이 이렇게 중심에서 두꺼워서 밖으로 퍼져 나갈수록 그렇죠. 조금 얇아지는 편이기 때문에, 식물의 특성을 좀 생각하면서 그래서 묘사를. 최대한 자연물과 비슷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하면 좋고, 그러려면 관찰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네, 그림 그릴 때 항상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선연습과 그리고 스케치 네, 연습 네. 그리고 관찰. 눈으로 많이 보면 적어도 다르게 이상하게 그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많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말랐을 때 이렇게 효과적으로 묘사를 마칠 수 있고, 마르지 않으면 수성 네. 펜이 그냥 자체적으로 바로 번져버려서 번져버리기 묘사를 내가 원하는 선이 안 나오고 네. 그대로 물에 번져서 이게 뭉치는 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또 한번 그렇게 돼버리면 펜선에 물이 닿았기 때문에 수습이 안 돼요. 네. 네, 그걸 제일 안타깝게도.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은품을 출간기념 사은품으로 만들었던 엽서팩이에요. 지금 예스24, 알라딘, 그리고 그림화방에서 구매하시는 분들께 선착순으로 지금 증정해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도안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그려볼 그림은 돌고래를, 요즘에 그 우영우 드라마가 아주 네, 인기라서 돌고래 지금 그림이 핫합니다. 네, 돌고래 그림을 한번 네. 완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그먼트 펜을 사용했고요. 네. 지금 원래 나눠드린 엽서팩에는 지금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지금 좀 더 잘 보이게, 화면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좀 덧그릴게요. 집에서 그려보실 때는 밑그림 추가적으로 안 그리셔도 바로 그려보셔도 됩니다. 바로 채색하듯이 그려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연습을 이렇게 해보는 것도 너무 좋죠. 네. 그리고 밑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면 다른 종이에 그려보실 때 일단 형태를 한번 그려본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따라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스케치선을 그릴 때 꼭 그레이 계열 펜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까 설명을 잠깐 드린 것처럼 이게 번지지 않기 때문에 색깔이 탁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 좋고, 또 연필이랑 비슷한 진하기이기 때문에 너무 진하지 않고 너무 블랙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밝은 그레이 계열 펜을 사용하시는 게 네. 나중에 채색했을 때도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고 매우 좋습니다. 네, 그러면 돌고래는 일단 색감이 한 가지 색상이고 명암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두는 그런 물체가 아니라 동물, 생물, 생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먼저 제일 진하게 해야 되는 부분을 먼저 색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채색할 때 미리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실 때 저희가 컬러 차트가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책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먼저 색을 좀 뽑아서 어떤 맞아요. 색으로 할지 준비를 관찰을 잘 해놔야지만 맞아요. 어떻게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나누어지는지를 맞아요. 먼저 염두해두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할 때 연한 부분이 이 윗지느러미도 연하게 하고 싶어서 일부러 펜을 칠하지 않았어요. 지금 네. 붓에 묻어있는 잉크 가지고 위를 이렇게 칠하면 굉장히 은은하게 네. 은은한 색상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칠하고 일단 말려야 하는데 저희 말리는 동안 아까 그라데이션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진행하지 못했네요. 돌고래를 말리는 동안 네, 잠시 네. 그 그라데이션은 어떻게 하는지. 네. 그라데이션을 또 가장 채색할 때 많이 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라데이션은 제가 두 색상을 그라데이션 하는 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색이 먼저 두 가지 색을 펼치시려면 네, 이렇게 한 가지 색을 먼저 칠하시고 과감하게 채색을. 네, 과감하게 연습이니까. 채색을 해주신 다음에 물붓을 충분히 적시고 연한 색깔부터 사용을 할 거예요. 네, 색부터요? 이렇게 종이 바깥에부터 들어가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아, 그래야 네. 이 자연스럽게. 색깔이 네, 종이랑도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다가 두 색깔이 닿는 부분에서 붓을 톡톡톡 네, 눕혀서 이렇게 톡톡톡톡 더 잘 섞일 수 있도록. 네, 두 색이 촉촉해지면서 종이가 촉촉해지면서 둘이 잘 섞이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섞은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색이 섞였다 싶으면 다시 또 뒤쪽으로. 네, 넘어가서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방법만 사용을 하게 되면 네. 여기에 또 다른 색이 이만큼 있고 계속 다른 색이 계속 있어도 네. 두 색이 닿는 부분을 톡톡톡 치는 것만 반복해 주시면 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도 네. 그렇게 네, 할 수 그라데이션이 가능합니다. 있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을 풀어주는 방식도 있지만 질감 표현이나 아니면 동물의 털이라던가 네. 나뭇잎 뭐 이런 뭐 질감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때는 반대로 할 거예요. 지금은 연한 부분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는데 네. 색을 칠한 부분부터 내려오다가 네. 이제 내가 묘사가 보여야 되는 부분에서 네. 이렇게 톡톡 찍어서 네. 그래서 이제 질감을 진한 부분 울퉁불퉁. 있고 네. 울퉁불퉁 뭐 어두운 부분 있고 막 섞여 들어가면서 오히려 네, 맞아요. 질감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네, 그 이런 어느 식으로. 정도 하고 나면 이제 여기가 색이 계속 똑같기 때문에 붓을 한번 닦아주고 이 위로 더 이상 건들지 않고 이 아랫부분을 또 한번 계속 똑똑똑 쳐주면서 자연스럽게 색이 네, 빠져나갈 수 있도록. 풀면 종이랑도 이제 그라데이션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채색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돌고래로 돌아와서 원래는 돌고래 옆에 귀여운 양이랑 너구리가 있는데요. 레서판다. 레서판다가 있는데 이렇게 옆에 있는 것도 그려주셔도 되지만 좀 특별하게 이번에는 배경을 좀 더 꾸며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채색을 하면 좋을까요? 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라데이션을 또 약간 변형시켜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약간 배경을 우주처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이 또 우주 채색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인스타그램 그렇죠. 보시면 네. 우주 공간에 반짝이는 별들이랑 네. 많이 채색을 해주셨는데 그런 방식으로 한번 채색해볼게요. 선은 이렇게 겹쳐서 중첩시켜서 그리셔도 돼요. 네. 대신 선만 계속 예쁜 선. 네. 네, 예쁜 선으로 해주시면 선이 막 너무 그러니까 의도된 게 아니라면 네. 직선을 짧게 해서 선이 깔끔해 보이도록. 네. 그리고 물이 한 번 닿으면 다시 또 물을 닿았을 때 수정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배경은 일단 펜을 한 번에 다 칠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배경 칠할 때는 말렸다가 또 하거나 그런 네. 번거로움 없이 네네. 내가 원하는 대로 먼저 색을 채색의 단계를 다 네. 칠해놓고 그리고 물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경할 땐 좀 더 과감하네요. 네, 면적이 크다 보니까 많이 칠해야 되니까. 맞아요.
이 수성펜 수채화는 그림이 좀 재료도 간단하지만 그림도 간단하고 면적을 좀 작게 채색을 해도 되니까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이 글씨 맞아요. 캘리그라피를 쓰시고 네, 이게 귀엽게 맞아요. 팬시한 그림 한두 작품을 네. 그려서 더 완성도를 높이는 맞습니다. 방법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좀 캘리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렇게 칠하다 보면 이게 정말 되나 싶은 그런 네. 완성이 되는데 이게 물이 풀어지면서 정말 예쁘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펜 자체의 색깔을 조금 섞어주셔도 돼요. 아, 그라데이션이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네, 위해서 펜 사이사이를 조금 메꿔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시면 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색은 보라색인가요? 네. 색은 좀 자유스럽게 원하시는 색깔, 내가 우주에서 보았던 색깔, 맞아요. 밤하늘을 자료. 보면서 네네. 내가 생각하는 우주를 네네. 묘사해 이것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에서 많이 보는 색깔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색깔 정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네. 이렇게 계열 색깔을 써주시면 좋아요. 아, 비슷한 계열의 네, 색깔들을. 제가 지금 보라색 계열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건 약간 푸른빛이 도는 보라색이고 네. 자주색이 도는 보라색 그리고 네. 좀 형광빛 나는 보라색 보라색은 아니죠 핑크색 이렇게 좀 계열 색상으로 좀 가면 비슷한 색상 네, 계열을 먼저 찾아놓고 네, 그 네. 색들로 그라데이션을 하면 맞습니다. 훨씬 자연스럽고 네. 색 실패가 예쁜. 조금 덜한 그런 배색하는 게 사실 가장 네, 좀 맞아요. 어려운 점 그쵸. 중에 네. 하나죠. 자, 이렇게 해서 옆에 귀요미들을 가려주었지만 네, 이렇게 네. 하신 다음에 이제 이걸 굉장히 넓게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여기다 사실 떨어뜨리셔도 돼요. 네. 네.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밝은 아까 종이부터 하기로 했죠, 우리 네. 종이부터. 그라데이션 할 때는 네. 종이부터. 그래야 종이까지도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이쪽 부분 먼저 하고 이쪽 부분 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또 그 연결되는 부분들은 네, 톡톡톡톡 톡톡톡 많이 쳐서. 쳐서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풀어진 잉크를 앞으로 조금 끌고 나와서 번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고요. 네. 그라데이션도 조금 연습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색을 하시다가 다시 이쪽으로 갈 때는 꼭 붓 깨끗이 닦아주시고. 사실 이 종이는 저희가 면적을 작은 쪽의 그림을 그려서 지금 저희 책에 사용한 180g 종이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면적이 넓은 채색을 할 때는 300g의 수채화 전용지를 맞아요.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 좀 얇은 종이에 하느라 약간 종이가 울 수도 있는데 그라데이션의 순서라던가 네. 그런 방법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종이가 얇다 보니까 펜선이 조금 남는 거예요. 네, 물을 네네네. 너무 많이 먹지를 네,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도 이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한번 네. 보시고. 그리고 이게 마르면 또 펜선이 조금은 없어지기도 해요. 네. 네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물칠을 다 해줬는데 하시다 보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선이 좀 남고 네.
약간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서 좀 딱 끼인다거나 그런 부분이 네네.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제대로 말려주시고 그 다시? 위에 다시 색을 칠하면 다시 올라가요. 아, 네. 네, 대신 이제 안 말랐을 때 올리면 번지죠? 네, 큰일 납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시 빠르게 말리기 위해서는 드라이기로 한번 말려주신 다음에 완전히 마른 거를 확인하고 이제 다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돌고래도 잘 말랐기 때문에 눈과 그리고 돌고래의 입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좀 지느러미가 안 보이면은 이렇게 이제 다 말랐기 때문에 위에 한 번 더 묘사를. 네, 묘사를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도 차이를 확실히 내주셔서 묘사를 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 화이트 잉크로 네. 주변에 별들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화이트 잉크가 없으면 화이트 잉크가 없으면 이렇게 젤리 롤펜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네네. 네, 구하기 정말 쉽죠. 네. 근데 이 잉크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굉장히 발색력이 좋아서 아, 제가 되게 선명한 네, 화이트. 네, 그래서 제가 엄청 애용하고 있는 잉크거든요. 사실 그 작가님들 한번 사용하시면은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그쵸, 맞아요. 또 작가님들이 계속 좋다고 말을 해주셔서 네. 아무래도 많이들 구매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참 미세하지만 네, 선명함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어차피 하는 거 약간 한 번에 그리고 한 번 사면 굉장히 오래 쓰는 네, 일반 수채화에서도 같이 적용해서 사용할 수 그럼요, 있고. 그럼요. 네. 아, 이렇게 별 표시. 네. 아름다운 좋고. 별 채워서. 그리고 이렇게 위에다 묘사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이렇게 펜선 때문에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으면 네. 그 위에 묘사를 많이 해서 조금 가려주시면 좋아요. 자연스럽게 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별은 이런 거를 찍다 보면은 굉장히 균일적으로 찍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나도 모르게. 네, 그래서 옷무늬 같이 네. 별은 크기를 다양하게 해주시면 균일적인 걸 좀 피할 수도 있고. 네. 모양이 그리고 다른 게 들어감으로 좀 규칙성이 좀 네, 깨져서 네, 더 그렇죠. 예쁘게 맞습니다. 그림이 완성될 수도 있죠. 그리고 별이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점을 굉장히 막 이렇게 이만하게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네. 이건 나중에 풍경 그릴 때, 눈 그릴 때 하시면 네, 좋은데 별은 되도록 우리가, 네, 작게. 되도록 작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별을 많이 그리고 싶으면은 제가 지금은 여기 밝은 부분 면적이 좀 넓은데 이 어두운 면적이 넓게 잡으셔서 별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이게 네. 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의 완성이 됐죠. 별은 여기까지 다 꽉 채우셔도 되고 네. 원하는 만큼 네.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우주 속을 유영하는 돌고래를 한 마리인데 여러 완성하셨습니다. 마리 하셔도 좋고요. 아쉬운 점은 저희가 조금 욕심을 냈네요. 종이를 네, 종이가 맞아요. 네, 작은 면적에 적합한 180g이라는 거를 네, 잠시 잊고 망각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종이가 울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경을 가득 칠하실 때는 300g의 수채화 용지를 꼭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책에 있는 주전자를 한번, 티팟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책 안에 있는 도안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좀 뜯어놨는데요. 이렇게 바로 뜯으셔서 채색을 해보셔도 되는데, 밑그림이 사실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화면상에서 좀 선명함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그 밑그림을 따로 채색을 좀 그려놨고요. 그럼 밑에 다른 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보면은 컬러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꺼내 놓으시면은 훨씬 작업하시기 편리하실 것 같아요. 오늘 그려보실 팁밭은 장미꽃이 그려져 있는 예쁜 팁밭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팁밭은 약간 주름이 있어서 그 주름을 살리면서 색깔을 한번 칠해 볼게요. 이거는 뉴트럴 그레이 5번 색상 사용했고요. 네. 팁밭의 둥근 형태를 생각하면서 아래쪽이 어두우니까 이렇게 아래쪽 위주로 펜을 칠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주전자에 이렇게 물이 나오는 이 부분도 어두운 쪽만 살짝 그려줍니다. 이게 하얀 색깔 tip팟인데 거기에 이제 어둠을 표현하는 거여서 회색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네,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네. 그리고 이렇게 주름이 있을 거라. 주름도 그 장미꽃 그려지는 것까지 그냥 그냥 덮어버리셔도 됩니다. 장미꽃도 이 주름 안에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음영이 조금 들어가는 게 좋네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도 살짝 색깔을 조금만 넣어 놓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넣으면 이제 너무 진해질 테니까 이 정도를 넣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퓨어 핑크를 사용해서 여기 이 띠 부분을 한번 뚜껑과 연결되는 부분 채색을 퓨어 핑크로 한번 밑색을 한번 까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물에 닿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띠 부분이 있어서 얘랑 그레이가 사이가 이렇게 한 칸 띄어지겠죠. 그래서 먼저 칠해놔도 되는 거거든요. 핑크색으로. 두 가지 컬러를 먼저 칠해놓으셔도 같이 되고. 사용해도 되고. 이제 물칠을 해보겠습니다. 붓에 물을 많이 한 다음에 그레이 먼저 색칠한 부분부터 이렇게 색칠을 해서 우리가 펜 안 칠한 부분 있죠? 거기로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갖고 올라가고, 또 이쪽도 이렇게 작가님께서 채색하실 때 수성펜 항상 사용하시니까 가장 좋아하는 컬러가 있으실까요? 저는 카멜 색상이나 옐로우 오커 색상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약간 따뜻한 색감이고, 제가 자연물을 주로 그리는데 자연물은 기본적으로 좀 그런 따뜻한 베이스의 색감들이 있어요. 너무 차가운 색은 좀 기계나 인공물에 좀 많이 있는 편이라서 좀, 그리고 또 그 색들이 여러 물체에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런 따뜻한 색깔로 그런 색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로 풀었을 때 이제 붓에 묻어있는 그레이만 가지고 아래에 은은하게 색을 칠해주는데, 이때 색이 잘 안 보인다면 펜을 칠해놓은 부분을 문질러서 색을 이렇게 갖고 와도 돼요. 조금 더 진하게. 그러면 굉장히 은은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뚜껑도 화이트지만 약간의 그 재질감 표현이라던가 음영 표현하기 위해서 종이와 조금 도드라지게 보이기 위해서. 맞아요. 어둠이 흰색 물체에도 어둠은 있기 때문에 꼭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색을 풀어준 다음에 다시 붓을 깨끗이 하고 퓨어 핑크 부분을, 여기는 그라데이션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문질러서 얼른 끝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대로 한번 말리면 1차 채색은 끝이 납니다.
네, 완전히 말린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을 칠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옐로우 오커 색상으로 티팟의 금박 부분을 약간 얼기설기 칠해서 화이트를 남겨주면서 칠하면 좀 더 반짝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너무 꽉 다 칠하지 않고 좁은 면적이지만 네. 조금 여백을 좀 두면서 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를 살짝 빼먹어서 아래도 같이 해줄게요. 그리고 퓨어 핑크로 아까 여기 이렇게 홈 파여서 들어간 부분을 네, 이렇게 펜으로만 한번 이에 따라서 이렇게 굴곡진 부분 선을 네, 따라서 맞아요. 조금 더 진한 핑크를 펜으로만 올려줘서 이렇게 끝내주시면 됩니다. 아, 네, 더 칠하지 않고 네, 펜으로만 묘사를 끝내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쪽에 꽃 무늬를 이게 장미여서 가운데를 이렇게 한번 둥글둥글하게. 네, 진하게 두 송이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물붓으로 살짝 겉에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면 조금 은은한 색깔이. 아, 가운데만 둥그렇게 한 다음에 네네. 바깥으로 풀어내주는. 네. 이렇게 해서 꽃을 그냥 끝내주실 수 있고, 위에 뚜껑에 있는 꽃은 너무 작기 때문에 굳이 물을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펜으로 네, 물칠하지 않고 바로 끝내주시면 톡톡톡 됩니다. 네, 펜으로만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크그린으로 작은 이파리들을, 너무 다크그린만 쓰면 조금 심심해서 저는 카키 브라운이랑 이렇게 두 가지 색을 썼어요. 나뭇잎 잎사귀 같은 거 칠할 때도 한 두 가지 정도 색을 활용해가지고 네, 조금 명암 차이. 네, 명암 차이, 뭐 밀도 차이를 이런 거에서 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림이 심심해 보이지 네, 않고 맞습니다.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나뭇잎 그리듯이 약간. 네. 나뭇잎도 면적이 작으니까 채색을 따로 네, 안 해도 하지 돼요. 이대로 않고, 네, 끝내셔도 펜으로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티팟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티팟까지 네. 완성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가님의 시연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드로잉 시연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더 이제 수성펜 수채화가 어떤 것인지 그림 보시면서 더 쉽게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수채화들 아니면 맨 처음 그림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재밌게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이렇게 작가님과 작품이나 아니면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의 계획, 뭐 아니면은 작품 활동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늘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취미로 가졌으면 좋겠는 게 네. 제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약간 사람들의 피드백을 많이 이렇게, 이 책도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사람들이 그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네. 좋은 책과 강의와 네. 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네. 아주 큰 꿈. 네. 그리고 저희도 이루고 싶은 꿈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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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맞습니다. 분들이 그림을 취미로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저희 네. 같이 함께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작가님께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전시도 굉장히 꾸준히 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계속. 앞으로 전시나 강의 아니면 또 다른 책으로 뭐 네. 다양하게 작가님을 계속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새로 시작하는 책 미션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려주시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은 작가님이 보시고 좋은 질문 같이 공유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